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적은 거래량, 아직 바닥이 아닐까봐 두렵다. 부산 지역 분들은 3,000건 정도 이하면, 월별 거래량이 3,000건 정도 이하면 아마 빙하기로 느끼실 듯 합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 과거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06년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과연 과거에는 얼마나 적었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년도에 거래량 적은 시기 있었어요. 3,000건 아래의 거래량인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분위기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때는 1,500건, 2,000건, 3,000건 이렇게 갑자기 3,000건 이상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3,000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곤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거래량은 3,000건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 12년부터 16년까지 자료예요. 이때도 12년도 거래량 3,000건 아래로 떨어지는 거래량 일부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거래량은 3,000건 이상이었다. 이때 가격 견조한 가격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7년부터 22년까지 요 근래에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3,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보여줘요. 21년 가을부터 제가 요 부산 지역을 조금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거래량이 3,000건 밑으로 내려왔어요. 빨간색이 21년 선이에요. 3,000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야 분위기 안 좋아진다. 부산이 대구를 닮아가는 것 같다.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적어진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 거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평균 지금 7월은 아직 집계 중이어서 그런데요. 월 평균 거래량 하면 1,700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만약에 분위기가 진작에 좋아지려고 했었으면 요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1,800건, 2,200건 그러다가 3,000건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어야 되는데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데요. 7월의 거래량도 6월과 비슷한 정도 아니면 6월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아무튼 분위기 좋지 않다. 그러면 지금 22년도 현재의 모습이 과거 어느 때와 닮아 있는가? 과거 어느 때 닮아 여기랑 살짝 닮으려고 했는데 다시 꺾여 버렸어요. 이 꺾인 흐름이 지금 두 달째 나타날 거고요. 아무튼 3,000건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3,000건 뚫고 올라가야지만 반드시 강한 시세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도와 16년도 이때 크게 울렁울렁거리는 모습들 보이시나요? 크게 이 S자 모양으로 크게 울렁거리는 이 S라인 나타나면서 어쨌든 3,000건 뚫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뚫어냈다. 그리고 수도권이 좀 약세를 보이던 이 13년, 12, 13, 14 이 무렵 15년까지 이 정도까지는 지방이 더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왜? 그 이제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였고 지방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S자의 굴곡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과거처럼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 이전하고도 비교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S자의 꿀렁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잔잔한 파도, 큰 파도가 일렁여 주면서 3,000건을 돌파할 만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여기 아이고 지우개가 빨리 안 되네요. 여기 보면 2020년 노란색 선 있잖아요. 우측편에 요 2020년 노란색이 여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다.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고 나니까 지금 힘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 평균 거래량 요건 해보면요. 7월달 거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아마 한 1,700건, 1,800건이 채 안되는 그 정도의 거래량 흐름일 거예요. 과거의 평균 거래량 연도별로 보면 3,000건 이상, 2,000건 나타날 때도 있었고 다시 한번 요 2,000건 나타났을 때는 요 규제 지역 여파가 미치는 그물입이었죠. 이전에 강한 거래량을 보이다가 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기 해보면요. 17년 한 7월경부터 17년 8월경부터 위에 써둘게요. 17년 8월부터 언제까지냐면은 3,000건 밑으로 내려왔던 것이 19년 9월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조정 대상 지역을 거치면서 3,000건 이상 올라가는 해가 한 번 있긴 했지만 3,000건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그래서 더 긴 시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월 평균 거래량 살펴보시면 그 이전의 자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12년도 요 때가 언젠가요? 미국에서
위기,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부터 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여기 큰 조정을 한번 거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연평균 거래량이 2,500건, 거의 2,500건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아무튼 3,000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여파 때문에 여기 17, 18, 19년 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9년 상반기까지 이때 분위기 계속 이어지면서 안 좋았거든요. 거의 2년 가까운 조정 기간을 거쳤어요. 우리 요 차트상으로 꼭지만 딱 찍었는 것만 보면은 잠깐 찍고 반등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졌어요. 과거엔 조정 기간이 짧았어요. 여기선 짧았어요. 여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지금은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단순히 뭐 하락론자들은 뭐 차트를 가지고 들먹이니 뭘 하지만 상승론자들은 근거 없이 들먹인다. 근거 없이 들먹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물가가 오르니까 뭐 짜장면 값이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고, 새우깡 값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고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냐 물어보면 많이.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나요? 철근 값이 뭐 톤당 얼마씩 바뀌었나요? 얼마나 올랐나요? 물어보면 많이.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못 하더라는 거죠. 좀 더 근거 있게 이야기하고 호소력 있게 이야기해주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텐데, 그게 지금은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거래량 용이 지금 제가 7월달까지 통계를 잡아서 1592건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1700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점은 길어질 수 있다. 왜? 세계 경기가 같이 침체를 거치면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죠. 일단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3,000건을 뚫고 올라가는 거 보자. 3,000건을 뚫고 올라가는 거 보자. 그때 이후로는 항상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다. 건당 거래대금 과거부터 봅니다. 06년도부터 보면은 아파트가 무조건 우상향 맞습니다. 건당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갔던 여기 조금 가려졌네요. 여기 또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회색선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렇게 크게 가격 상승을 못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여기 16년, 17년, 18년, 19년, 17년, 18년, 19년 보면은 건당 거래대금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요 하늘색부터 시작해서 살구색은 오히려 18년도는 건당 거래대금이 더 떨어졌어요. 이때 분위기 확실히 안 좋았을 때잖아요. 그리고 19년 회색선 살짝 오르긴 했고, 마지막 거래량 3,000건을 뚫고 올라갈 때 건당 거래대금도 3억 이상으로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니까 다시 건당 거래대금이 떨어졌는데, 지금 요 갈색선, 보이는 갈색선은 20년보다도 가격이 낮고 21년보다 가격이 낮아요.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거칠 때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건당 거래대금 19년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20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서 연평균 건당 거래대금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요 하락하는 모습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대구만 올랐냐? 부산만 올랐냐? 누가 더 많이 올랐냐? 따지고 보면 과거 06년도에 건당 거래되는 금액은 대구랑 부산이랑 비슷했어요. 파란색은 부산, 빨간색은 대구입니다.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부산이 강한 상승, 굉장히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대구와 부산의 차이는 조금 커져버린 상태. 엎치락 뒤치락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태. 그래서 대구가 다시 규제 지역을 해제했는데, 다시 건당 거래대금이 부산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거죠. 응축된 힘을 가지고 부산이 과거에 이렇게 가격을 한번 폭발시킨 적이 있었는데, 대구는 그런 힘을 폭발시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음에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면 대구와 비슷한 그저 그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차트를 본다면 우상향이다.
그냥 뭐 차트를 가지고 들먹이니 뭐니 할 필요 없습니다. 차트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상향 맞았어요. 건당 거래대금. 근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가격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은 생각해요. 부산에 뭐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뭐 가격이 뭐 LCT 가격이 뭐 20억이니 30억이니 뭐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야, 부산은 왜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대구는 왜 안 올라? 대구는 왜 안 올라? 우리 키 맞추기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실상 막상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 건수들을 그 평균 값을 나눠 보면요, 연평균 건당 거래 대금을 해보면은 부산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나 그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가격은 뭐 비슷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소득 수준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부산이나 대구나 소득 수준, 대구가 뭐 전국에서 꼴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아요. 정말 낮습니다. 근데 부산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 격차가 부산 지역이 좀 더 커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정말 적게 벌고 부산 아파트도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뭐 소형평 굉장히 작은 소형평이 많잖아요.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액 구간대를 찾아봐도 대구는 한 2억, 3억, 4억 요 정도가 많이 거래되는데 부산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구간은 1억에서 2억 사이 아파트예요. 아니면 2억 미만의 아파트가 전체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 일부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이 아이들 빼고 보면은 부산이나 대구나 큰 차이 없다. 어디 누구를 키 맞추러 가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지역의 소득 수준에 맞는 그런 집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 듯 합니다. 자, 여기, 아이고, 제가 제목도 빠뜨렸네요. 거래량 흐름 살펴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3,000건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때, 3,000건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 무렵. 야, 이때가 바로 우리, 매수자, 무주택자가 되었건, 1주택자가 되었건, 다주택자가 되었건, 공격 포인트는 여기다. 3,000건을 언제 뚫고 올라가는지, 그걸 지켜보자. 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3,000건 뚫고 올라갈 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잠시 말이 끊겼는데요. 3,000건을 뚫고 올라갈 힘이 안 보인다.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갑자기 좋아질까?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부산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부산이 어렵지만 조금 더 확장해보면 경남도 지금 보합권 혹은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어요. 거기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영남 지방을 살펴본다? 아니면 뭐 호남 지방과 비교해 본다, 수도권과 비교해 본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수많은 부동산 위기들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 뉴스 아마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만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 힘이 보이지는 않는다. 6억 이상 거래량, 항상 이 거래량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먼저 움직여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6억 이상 거래량 변동이 없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70% 정도 수준이 모든 광역시의 평균적인 모습이었어요. 일반적인 가구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가구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 정도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 가져보고요. 6억 이상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다시 힘을 못 쓰고 있다 모습도 눈에 띕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